현재 캐나다 정부가 한국과 함께 초대형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가운데 미국조차 놀랄 발언이 나왔는데요. 특히 한국과 많은 동맹이 미국 중심주의에 묶여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맥락 가운데 캐나다가 또 다른 면으로 숨통을 틔워주고 있으며 이에 바이든 정부 계획도 차질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실제 최근 바이든 정부는 한국 정부 측에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를 발표하라는 압박을 했다는데요. 미 상무부는 지난주 실시된 미국에 대한 반도체 전면 수출 통제를 전격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반도체 업체인 엔비디아를 비롯해 모든 업체가 중국의 첨단 칩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운데 미국이 한국에도 똑같은 내용을 발표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절반가량의 매출은 다름 아닌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 한국이 공식적으로 이런 발표를 하게 되면 중국은 또 사드와 같이 무슨 행동을 할지 모릅니다. 한국 산업계의 중추를 미국이 건드리게 되는 꼴이며 한국은 즉각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는 뜻입니다. 과연 미국이 이런 맥락을 몰랐을까 싶은데요. 게다가 한국은 미국에 공장까지 짓기로 했습니다. 미국에 엄청난 기여를 하며 반도체 투자를 하기로 했음에도 한국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대만에도 같은 요구를 했는데 대만 역시 한국과 다르지 않고 대만은 더욱 심각합니다. 대만은 그야말로 반도체를 빼버린다면 한국보다 더욱더 국가 기반 자체가 흔들릴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과 대만 업계는 모두 미국의 이에 대해 항의했으며 미 상무부는 단독 발표를 진행한 것입니다. 또한 삼성과 하이닉스에 1년 동안 중국의 반도체 장비 반입을 유예하도록 관련 법안을 지연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소름 돋는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우선 한국 반도체 수출이 1년 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미국은 삼성과 하이닉스가 허가를 받고 중국에 수출을 하게 한다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 상무부는 한국과 대만의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동시에 발표하게 시킨 것입니다. 여기에 만약 한국과 대만이 동시에 미국에 항의하지 않았다면 1년 유예도 못 받아냈을 것이란 말이 나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미국이 1년 유예를 시킨 것은 일단 삼성과 TSMC 공장이 착공되는 것을 보려고 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반도체 공장은 건설이 시작되면 자동차 공장과는 달리 쉽게 멈출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일단 공장을 짓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중국 내에 한국 기업들을 틀어막을 수도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 다음에는 오로지 미국에서만 생산된 물량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 내 공장 중에 미국 브랜드인 인텔과 마이크론에 보조금을 집중 지원해 이 업체들을 키운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중국의 수요는 현재 한국과 대만으로 양분되어 있는데 이걸 상당히 미국이 가져가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설마 미국이 그렇게까지 할 일은 없으며 그러면 동맹관계가 훼손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미국 연준이나 고위 백악관 관계자들의 발언은 아예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준 상황입니다. 굳이 IRA를 통해서 한국 전기차 뒤통수를 친 것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를 향해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강달러로 전 세계가 심하는데 미국이 책임감을 느끼고 금리를 내릴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 미국의 미 연준 크리스토퍼 이사는 글로벌의 부정적인 사안은 안다. 그러나 현재는 미 인플레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고 미니아폴리스의 연준 총재인 닐 카시카리는 고금리가 글로벌에 손해를 끼치지만 그것이 자본주의라면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해 냉정하게 발언하며 미국 경제만이 가장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강달러로 인해 개도국은 물론이고 미 제1동맹 영국조차 큰 타격이 와 경제가 휘청이는데요. 그러나 심지어 연준 파월 의장은 이렇게 금리를 올려도 9월까지 물가가 사상 최고로 치솟았다고 언급하면서 11월에는 빅스텝 금리 인상 가능성이 99%라고 밝히며 나스닥을 급락시켰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최소한 1, 2년간은 미국의 고금리 벽에 많은 나라들은 부동산 폭락은 물론이고 각종 경제적인 타격에 시달려야 하는 것이며 바로 그것이 미국만 생각하는 경제 정책인 것입니다. 게다가 미 정부는 최근 한국에 이제는 심지어 수소 인프라를 한국이 투자하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반도체와 전기차 공장까지 세워달라는 것도 모자라 이제 친환경 수소 인프라에 협력하자는 건데요. 한국이 수소 분야에도 상당히 앞서 있기 때문에 미국은 또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한국이 단독으로 수소 분야를 미국에 수주받고 미국 지역의 인프라에 투자하게 되는 것은 한국이 돈을 버는 일이지만 자칫 이것이 원전과 같이 미국 주도의 수소 협력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수소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자는 의견을 내며 원자력 얘기를 한 것입니다. 관련 담당 교수는 원전 분야와 같이 한미가 협력을 하자는데 이것은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 상황에 한국이 더욱더 곤란한 점이 있다면 비싸져버린 미국의 LNG를 계속 수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환율은 자칫 이러다가 1,500원을 뛰어넘을 판에 미국 압박으로 러시아 LNG를 수입하기도 곤란해졌으며 많은 산유국들은 이미 물량이 수년간 예약되어 있고 현물이 나오면 그야말로 싹쓸이 되어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환율 때문에 한국의 LNG는 더욱더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는 대목입니다. 경제 전문지들에 따르면 LNG는 지난 2년간 약 35배가량 상승했다고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 한국은 미국의 시엘가스 LNG로 대체하는 국면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은 미국의 공장도 지어주고 시엘가스 패권도 강화시켜주는 국가이죠. 미국이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며 훌륭한 동맹 관계인 것은 의심이 없으나 이렇게 위기가 오자 가장 가까운 동맹의 산업 중추를 훼손시킬 우려를 주면서 동시에 자원까지 수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캐나다가 약 50조 원을 들여 사상 최대 LNG 국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에 주로 공급할 것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미국조차 당황하게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 못지않은 자원 부국으로 이번에 미 IRA 정책에 한국의 짐을 덜어주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정책 발표로 캐나다와 한국은 빠르게 손잡고 캐나다 배터리 공장을 세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미국에만 공장을 세워야 한다는 분위기였지만 미국의 IRA 폐해가 심각해지면서 한국의 대기업들은 미국 제23 공장을 즉각 보류하고 캐나다 혹은 멕시코로 투자를 변경하기도 한 것입니다. 결국 한국은 이번 IRA나 반도체 과학법을 경험하면서 투자를 분산하는 중요성에 대해 뼈저리게 느꼈는데요. 우방이라고 해서 투자를 올인하면 안 되며 계속해서 위험을 분산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캐나다는 LNG 캐나다라는 프로젝트를 전격 진행하며 한국을 주요 파트너로 삼았습니다. 이는 캐나다 북동부의 가스관을 캐나다 서부의 키티마트 항까지 끌어오는 작업이기도 하며 이곳에 LNG 저장소와 항만에서 실을 수 있는 터미널을 대거 건설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얘기가 되면 왜 한국이 캐나다와 관련이 깊은지 곧바로 추측이 가능한데요. 바로 한국의 LNG 선박 프로젝트인데 미국은 물론 카타르에서도 수십 척이 발주된 바 있습니다만 이제 캐나다까지 가세하면서 2025년 가스를 본격적으로 공급하게 될 때까지 수주가 쏟아질 것입니다. 미국과 비슷한 물량으로 캐파가 증가할 것으로 보자면 역시 약 100여 대가량 발주 예상으로 2030년까지 사실상 많은 운반선이 캐나다 LNG 관련 프로젝트 물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캐나다 입장에서는 가스를 실어주며 또한 가스터미널 선박까지 가장 잘 만들어내고 있는 한국이 주요 파트너이자 또한 LNG를 가장 많이 공급해줄 주요 국가 중 하나가 된 것이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저 캐나다가 가스 주기만을 기다리면서 갑을 관계에서 을이 될 수밖에 없는 위치이지만 한국은 최고 LNG 운반선을 제작하는 국가이기에 캐나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것이며 한국은 상당히 캐나다와 동등한 입장에서 가스 가격도 협상하면서 충분한 양을 받아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갑을 위치가 별게 아닌 것 같지만 독일조차 최근 캐나다에서 굴욕을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독일의 숄츠 총리는 러시아 가스관 때문에 LNG 수급이 상당히 어려워져 캐나다에 방문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캐나다에서 독일 혹은 유럽에 이르는 가스관을 설치하자는 제안을 건넨 것입니다. 그러나 캐나다는 이미 서부연안 가스관 프로젝트가 한국 등과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며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가스관 프로젝트는 엄청난 금액이 소요되므로 난색을 표한 것입니다. 굳이 한국이 LNG 선박을 공급해주는데 막대한 자금을 들여 유럽까지 가스관을 놓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결국 독일 숄츠 총리는 가스를 구하러 갔지만 빈손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을의 슬픔을 겪은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훨씬 여유 있는 입장에서 무려 20년간의 장기 계약을 맺을 걸로도 관측됩니다. 실제 미국과의 시엘가스는 일찌감치 계약해 현재 2036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20년 계약입니다. 캐나다와도 비슷한 계약을 한다고 가정하면 2025년부터 2045년까지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2037년부터 물량은 상당히 많은 양을 캐나다에 나눠 에너지 위험 분산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미국 역시 한국이 시엘가스를 실어 전세계로 공급하는 중요한 허브 역할을 담당해 왔기 때문에 미국에서 한국을 주요 파트너로 여겨왔듯이 이제 캐나다도 비슷하게 한국을 우대하는 모습인 것이죠. 이와 같이 캐나다는 사상 최대 국가 프로젝트에 한국을 주요 파트너로 설정하며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 IRA가 있었으나 다행히 바로 위에 엄청난 대륙에 캐나다가 자원을 제공해주고 있으며 캐나다는 미국과는 달리 자원을 가져가길 원하는 국가로 갑질과는 또한 거리가 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양국이 밸런스를 잘 이루면서 다양한 미래 첨단 산업에 상당한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